2천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인 서울 은평구의 한 재개발 현장. 지난 2018년 3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이곳 땅 99제곱미터를 3억 9,900만 원에 매입합니다.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난 2019년 1월 류 위원장의 누나가 이 지분을 동생으로부터 4억 1,200만 원에 사들입니다. 남동생이 1,300만 원의 차익을 남기고 누나에게 지분을 넘긴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2020년 11월 류 위원장의 아들이 다시 구입합니다. 당시 구매 가격은 5억 5천만 원. 아들은 30살이었습니다. 불과 2년 8개월 만에 아버지 땅이 고모를 거쳐 다시 아들에게 넘어간 겁니다. 류 위원장의 아들은 30평대 아파트의 분양권을 확보했는데 완공되면 1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건이 몇 개 많지도 않아요. 몇 개 나와 있다가 싹 들어갔고 지금은 아마 한 5억 정도 줘야 4억 7천에서 5억 정도 줘야. 민주당은 류 위원장이 친척 매매를 동원해 편법 증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청부 민원에도 가족을 동원하더니 부동산 매매에도 가족을 동원해 꼼수 증여를 한 것이냐면서 국세청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반박했습니다. 아들이 엄마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고 1억 5천만 원을 빌려 2억을 마련했고 나머지는 지인과 은행에서 대출받아 땅을 구입했단 겁니다. 최초 매입가와 추가 분담금을 고려하면 9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 큰 시세 차익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왜 굳이 누나를 통해 아들에게 지분을 넘겼는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류 위원장의 누나 유모 씨는 현재 대구에서 유명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류 위원장이 YTN 자회사 대표로 근무할 당시 해당 식당을 맛집으로 홍보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신서입니다. 어제 국회 과방위 회의에서 한 야당 의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출퇴근 기록을 요구했습니다. 그 근태 기록 제가 요구했거든요. 류 위원장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위원장은 별도의 근태 기록을 그리고 위원장이 그러나 전임인 정현주 위원장 사례가 언급되며 근태 기록이 없다고 한 류 위원장이 수세에 몰렸습니다. 어떤 날 9시 5분에 출근했기 때문에 근무 태만이다라고 지적이 됐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시간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평소 사무실 밖을 자주 나가는 이유가 뭐냐는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오후에 계속 자리를 비워서 어딜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참 방심위원장으로서 공적으로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더니 곧바로 이어진 문답에선 사생활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어딜 가시면 차에서 내려서 걸어져서 사라지신다는데 도대체 어딜 가시는 거예요? 저의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거고. 친정인 YTN 계열사 대표 시절 방송을 사유화했다는 의혹도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자사 프로그램을 통해 친누나의 식당을 홍보했다는 겁니다. YTN 플러스 대표 등으로 재직할 때 친누나 곱창 전골집을 포함한 그런 홍보성 콘텐츠들을 수십 건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류 위원장은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제일 오래된 식당 중에 하나고 그 이전에 방송에 소개된 것만 해도 한 20차례 정도 소개된 유명한 맛집입니다. 제가 소개를 안 해도 YTN 채널에서 소개를 안 해도 평일에도 번호표 뽑을 정도로 도무지 공사 구분이 안 되시는 것 같고요. 오는 22일 임기가 끝나는 류희림 위원장은 최근 인사검증 관련 동의를 요청받은 상태로 알려져 연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가족과 지인 등 40여 명을 동원해 특정 방송사를 심의하도록 했다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국민권익위는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착수 6개월 만에 사건을 방심위로 돌려보냈습니다.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익신고자를 포함해 참고인으로 진술한 방심위 직원들의 말이 서로 다르단 겁니다. 그러나 신고자 측은 류 위원장이 지인들의 민원 접수 사실을 알고 있었을 정황이 여러 드러났다고 반박합니다. 이에 충돌 우려 내부 문건을 보고받은 류 위원장이 극찬까지 했다는 직원들의 메시지부터 심의를 왜 회피하지 않냐고 지적하는 방심위 내부 게시물을 류 위원장이 봤다고 인정하는 회의 속기록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23년 9월 27일인가? 그때 게시판에 올라온 거 그거는 인지했잖아요. 그러면 진술이 불일치하다는 것만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권익위는 반면 이 의혹의 공익 신고자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했다는 유 위원장의 공익 신고의 경우 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넘겼습니다. 민원 사주 의혹 신고자 측은 권익위가 공익 침해 행위자인 유희림을 도리어 공익 신고자로 인정한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방심위 언론노조는 성명을 내고 사무처 직원의 70%가 넘는 149명이 실명으로 추가 신고했고 객관적 증거에도 면죄부를 발행했다며 권익위는 기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성토했습니다. 공익신고자 측은 공식 결정문을 검토한 뒤 이의 신청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